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전국 소년체전의 막바지 준비 현장을 담아봤고요. 수두가 유행하면서 성인도 감염될 수 있어서 예방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육상 경기가 펼쳐질 목포 종합경기장. 풀을 베고 잡초를 뽑는 등 경기장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위한 주변 정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죽어버린 잔디도 다시 심고 육상 트랙도 보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키장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어린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 인터뷰를 위한 촬영실과 보다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기 위한 중계실도 설치했습니다. 곰팡이 등 부실한 관리로 논란이 됐던 목포 실내 수영장도 청소와 정비를 마치는 등 소년체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녹이 슬었던 바닥 곳곳은 다시 페인트 칠을 했고 선수들의 기록을 책임질 출발대는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체전이다 보니 목포시와 전라남도 모두 안전관리와 보호시설 설치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주요 참가 주체이다 보니까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체전이 펼쳐지는 8일 동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1,600여 명.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쌓은 경험으로 올해 소년체전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합쳐 성공체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체전에 이어 아시아 육상대회와 세계 배드민턴 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올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목포와 전남. 성공적인 체전과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교내 수두 의심 학생이 발생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 수두 환자는 2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올해 누적 환자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두는 보통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며 수두가 유행하는 6월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물집이 발생하는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심박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적절하지만 접종 시기를 놓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물에 젖어 흥건하고 지하주차장의 천장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집안 벽은 완전히 깨졌고 바닥은 구슬이 굴러다닐 정도로 기울어 발로 밟으면 삐그덕거립니다. 화장실 벽 속에는 시멘트가 아닌 타일을 쌓아 채워놓았고 쓰지도 않은 보일러 연통이 찢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파트 벽은 한눈에 봐도 휘고 기울어 반듯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지난 2022년 착공에 입주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개 단지 83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지난달 말 사전 점검을 진행한 입주 예정자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으로 조악한 시공 상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해명과 사죄를 요청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세대 하자 접수한 것이 평균 한 세대당 150건이 넘어요. 평균이. 그러면 세대수로 곱하면 6만 건 이상이라고 어마어마한 하자수입니다. 이건 공용 하자수를 제외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안 하겠는데 웃기다가 나중에는 슬퍼가지고 눈물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첫 재산이고 엄청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우중타설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시공사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점검과 입주 예정일 변경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협의된 게 아직 없어서 저도 이제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준공 당시 현장 감리자의 보고 등을 승인한 무안군 역시 행정적 책임자로서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모두 보완된 후에 사용 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하자 범벅인 상태로 입주 예정자들을 맞이하며 소중한 첫 입주의 꿈을 무너뜨려버린 신축 아파트. 추가 안전진단과 재점검 등 조속한 보수를 위한 시공사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민주적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달 29일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식에서 샌델 교수는 공생애 교육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는 전남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을 읽고 토론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간추려서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우선순위를 둔 질문을 뽑아가지고요. 그 질문으로 토의 토론한 다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까지. 탄훈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I will be focusing on important issues such as technological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닷새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폴킴 미국 스탠퍼드대 부학장 등 5명의 석학이 강연에 나섭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도 함께해서 좀 좋은 뜻깊은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한계가 우리 학생의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세계적 지성인과 전남 학생 간의 풍성한 대화 의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의 항구 우수영에 거북선 모양의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용도를 달고 거북 모양을 한 368톤 규모로 173명 정원의 3D 영상관 등 유람선 구조를 갖췄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하는 데 4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2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됐지만 운항 직전 5년간 탑승객은 2,259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적자만 35억 원, 결국 사업 시작 9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전남도는 해남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남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최근 이를 활용하겠다는 민간 선사가 나타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운영했던 선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 우수영 관광지를 활성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선박을 대개조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또 유람선을 한번 타고 진도대교 다리 밑에 울돌목, 물 해오리도 한번 스쳐가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복원된 거북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대표적 지방재정 낭비 사례가 된 울돌목 거북배. 전남도의 애물단지를 떠안은 지 5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해남군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고흥유자는 600여 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고흥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현재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4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643헥타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62억 7천만 원의 농가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흥을 대표하는 유자는 대부분 수확 즉시 생과 또는 당절임 형태인 유자청의 원료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열매 활용에만 그쳤던 상황에서 최근 유자잎차의 제조 방법이 특허를 획득하며 새로운 차의 원료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탄닌과 카페인, 비타민C 등 유자잎의 성분 분석도 이뤄졌고 차 명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햇잎차 시음회에서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녹차하고는 약간의 다른 컨셉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폐기가 되고 있는 미활용 자원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그런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만 개발하면은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도 있겠다. 고흥구는 특히 해마다 유자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폐기되는 유자잎도 계속 느는 만큼 열매에만 치중했던 상품 개발에서 그 활용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 잎까지 이렇게 차로 만들어서 유자가 정말 고흥 유자가 이제 브랜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고흥의 특산물로 만들어서 1,400여 유자 재배 농가들도 이 같은 햇잎차 상품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열매를 가공하여 하는 상품 외에도 여름순, 가을순 등으로 순제거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농작업 부산물을 상품화시켜가지고 유자 잎차를 대중화시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자 햇잎차라는 국산차 개발 시도가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고흥 유자의 의미 있는 변신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